안녕하세요. 뽕을 품는 이성환입니다. 오늘은 라오스 시간으로 5월 28일 일요일이고요. 오전 9시 57분, 이제 곧 10시네요. 라오스는 오늘 새벽부터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어제처럼 또 이제 막 쏟아붓는 비는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에서 보통 내리는 비 정도의 수준의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을 봤어요. 라오스는 이제 저 비가 그치면은 흐린 날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시 맑아져 갖고 뽕잎에 묻은 빗물이 금방 또 말라갖고 제가 이제 판단을 했죠. 저 비가 그치면은 뽕잎을 준비를 해서 마르면은 준비를 해서 점심 저녁 때 누에 밥을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치길 기다렸는데 어제는 그칠 줄 모르고 흥분했고 오늘은 그치길 기다렸는데 그치질 않네요. 예, 영상 만들고 나가서 비가 오더라도 뽕잎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뽕잎의 우수성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오령삼일 누에로 넘어가기 설명드리기 전에 이제 누에똥 고서에는 이제 잠사라고 표현을 하고 현대에는 이제 잠분으로 많이 표현을 하죠. 잠사로 이어지는 과정과 잠분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령삼일 넘어가기 전에 말씀드리기 전에 이 부분을 먼저 좀 말씀드리는 게 순서상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은 이제 잠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누의 성장에 이제 영양 요구 조건이 좀 있는데 필수 아미노산으로 12개가 있어요. 뭐 아르기닌, 히스티딘, 이소류신 등등. 그리고 이제 뭐 무기질도 필요하고 비타민도 필요하거든요, 누에는. 근데 누에는 이것을 이제 100% 뽕잎 상엽에서 얻습니다. 이것이 이제 가능한 이유는 뽕잎은 50여 종의 각종 무기 성분이 분석되어 있고요. 칼슘, 칼륨, 철 등의 함량은 매우 높고 아미노산은 뭐 메치오닌 등 21종으로 되어 있고 이제 구아논 등 유기 성분이 59종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양이 높은 뽕잎을 먹고 누에가 이제 성장이 되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제 뽕잎의 양리 효과는 이제 모세혈관 강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풍 예방 있고 혈압 강화가 있고 항세균, 뭐 소염 작용, 항종양, 항당뇨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과거 조상부터 전해지고 있죠. 이제 다시 누에로 돌아왔어요. 뽕잎에 이제 이렇게 먹은 뽕잎의 소화 과정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누에는 이제 입을 통해서 잘게 끊어서 여기서 이제 좀 참고하실 부분은 애기 누에는 아직 이제 어리기 때문에 특히 일령 같은 누에는 뽕잎을 끊어 먹기보다는 뽕잎의 액을 이제 흡수하는 형태로 먹어요. 이렇게 자세히 저희가 관찰해 보면은 큰 누에들은 막 허겁지겁 막 미친 듯이 뽕잎을 먹거든요. 근데 이제 아기 누에들은 이렇게 뽕잎에 붙어갖고 이렇게 그거를 흡수해서 쭉쭉 빨아먹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갖고 아기누에 키울 때는 그래갖고 뽕잎의 최대 광역법을 통해서 이제 신선하고 여린 뽕잎을 준비해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렇게 이제 입을 통해서 뽕잎을 먹고 식도를 거쳐 전장, 중장에서 이제 소화가 이루어지고요. 소화 흡수된 찌꺼기가 이제 후장을 거쳐 배출되는 게 이제 장분이거든요. 직장에서는 이제 수분이 흡수되고 항문에서는 이제 찌꺼기가 압축돼서 이제 배분이 됩니다. 그리고 중장은 위각막과 뭐 피막 조직 그리고 근육층으로 되어 있는데 피막 조직은 다시 미토콘드리아에서
소화액을 분비하고 대상세포와 양분을 흡수하는 원통세포, 그리고 신생세포로 되어 있고, 근육은 내층이 이제 환상근이며 그 외층은 종주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후장은 수분을 흡수하는 내막 조직과 피막 조직과 근육 조직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죠. 크게 뇌는 이제 뽕립에서 열량, 단백질의 질소, 그리고 탄수화물, 지질 등의 이제 소화가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서 이제 좀 특이한 점은 열량은 식하 100% 중 소화 흡수가 약 42.7%로 이루어지고 나머지는 그대로 배설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한 36에서 59%를 배설해 버립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뇌는 뽕잎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고 나머지를 그대로 잔푼으로 배설해 버려요. 참고로 이제 기존에 말씀드렸던 뇌의 1령에서 4령 중반까지가 이제 수분 축적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때 이제 수분을 뽕잎과 이제 환경의 습도에서 흡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누에가 뽕잎을 먹고 잠사로 이제 배출되는 부분을 한번 짚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누에는 뽕잎을 100% 먹고 영양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배출이 이 뽕잎 배출, 그러니까 잔분이 배출이 먹는 양이 너무 많아서 완전히 흡수되지 않고 잔분으로 이어지고 흡수되지 않고 배출이 높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잔분의 영양 비율도 높겠죠. 예, 흡수되지 않고 나오는 부분들이니까요. 그리고 영양 비율을 좀 살펴보면은 이제 유기산이 한 84%, 그리고 회분이 약 9에서 16%, 그리고 총 질소량이 한 2에서 4% 등으로 이제 좀 밝혀졌고요. 아미노산에는 히스티틴, 노이신, 리신, 베타 시토스테롤 및 콜레스테롤 등의 스테롤류가 많다라고 좀 이제 밝혔습니다. 그리고 요산, 인산, 칼슘, 비타민, 뭐 A, B군, 식물 성장 호르몬 및 엽록소 등이 이제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 농촌진흥청 박사님들이 밝혔고요. 그 잠사에는 이렇게 이제 영양이 상당히 풍부한데 특히 이제 가축 사료로 많이 이용되고 있고 한방의 민간약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들의 사례들이 어떻게 지금 잔분이 과거부터 뭐 연구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연도순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제 과거에 이제 그것들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농촌진흥청과 농업과학기술원 그리고 농업생명부에서는 추출 방법 및 채취 시기를 달리한 잔분 추출물의 일반 성분 및 아미노산 함량 분석의 연구를 진행을 하였고요. 연구 결과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자면 잠사의 무기질, 아미노산 등 채취 시기와 장분의 성분 변화에는 크게 상관없음을 증명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잠사, 그 잔분, 누에똥을 잠사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갖고 잔분에는 약 68에서 72%의 수분이 좀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갖고 빠르게 이제 부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갖고 곰팡이가 좀 쉽게 필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위생 건조 관리가 선행 조건으로 좀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제 저희 양자민들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갖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그 추가 양잠 산물을 활용한 기능성 식품 등의 영상을 좀 만들 거거든요. 그때 이제 잔분을 다시 한번 뭐
뭐 수거라든지 관리라든지 건조라든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여기서 이제 농촌진흥청 주관의 중심적으로 이제 말씀드린 채취 시기와 장분의 성분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 다만 이제 제가 추가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관리가 위생적이고 그리고 안정성이 확보된 그런 잔분의 수집과 생산이 절대적이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이제 경상남도 첨단 양돈 연구 그리고 진주산업대학교 동물생명산업지역협력연구센터 주관으로 잔분 급여가 돈육, 등심의 화학적 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고요. 연구 결과를 이제 좀 정리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 산하는 대조구와 잔분 급여 처리 구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만 이제 관능 검사 중 마블링 점수와 전체적인 기호성은 대조구에 비해서 잔분 급여 처리구가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포화 지방산 함량은 잔분 급여 수준과 급여 기간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감소하였고, 불포화 지방산 함량은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라고 이제 이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지난번 이제 뽕잎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돼지고기를 뽕잎을 통해서 보관을 하게 되면은 황산화 효과 때문에 좀 기간이 길어진다라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잔분도 그런 좀 유사한 결과가 좀 나오지 않나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8년도 농촌진흥청에서는 이제 잔분 추출물을 함유하는 아토피 치료용 조성물에 대해서 특허 출원을 하였거든요. 그래갖고 근데 이제 솔직히 이제 아토피 치료용 조성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잔분이 활용돼 갖고 시제품이 나오고 있고 그거를 지금 활용하고 있는지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갖고 농촌진흥청에서는 이렇게 이제 아토피 치료용 조성물에 대해서도 이제 특허 출원을 하였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오래전 얘기긴 하지만 2002년도에 누에 배설물에서 암세포를 파괴하는 호루피린을 발견하였고, 호루피린을 이용한 광역동 치료 기술은 광민감제와 빛의 조화로 정상세포가 아닌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파괴한다고 그때 이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갖고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연구개발이라는 게 연구개발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해갖고 그게 바로 상용화로 넘어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갖고 연구개발이 되었고 실증을 거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상용화를 하기 전에 제품 생산이나 제품에 대해서 이제 기획이나 그런 부분들이 다시 이제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연구 개발을 해서 우수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해갖고 그게 바로 지금 상용화되고 그런 시스템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이런 연구 개발들의 기반으로 지금 올해는 2023년도니까 그럼 어떻게 지금 이런 우수한 연구 개발들이 진행되고 이게 시제품으로 활용되고 있는지까지는 제가 잘 몰라갖고 그리고 또 이거를 또 하나하나 파괴되면은 또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갖고 그냥 우리 저는 그냥 양자민이니까 저와 우리 구독자님 또는 고객님들이 이 정도만 해도 알기 쉽다 정도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저도 여기서 더 들어가면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런 거 조사하고 수집하고 또 뭐 모르는 단어 있으면 또 저는 또 말씀드리는 입장에서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야 되고 또 조사하고 공부하고 이건 도대체
아까도 말씀드린 뭐 예를 들어서 광역동 치료 기술이라든지 광민 감제 이게 뭔 얘기인지도 내용도 파악해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누에를 키울 때는 우리나라는 봄에 누에를 키우고 가을에 누에를 키우고 그 텀이 있지 않습니까? 그 텀 때 이제 이런 것들을 수집하고 저도 공부하고 또 앞으로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으로 가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라오스 같은 경우는 어 아무래도 이 회전이 빠르기 때문에 이게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로만 이제 좀 내용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2013년 농촌진흥청에서는 이제 중국의 내용을 좀 인용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이제 흥미가 있어요. 어, 다음은 이제 중국의 발표 내용이거든요. 중국에서 이제 잠사, 그러니까 누에똥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고요. 돼지, 소, 양 등에 먹이면 효과가 좋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어요. 누에똥의 영양적 가치는 아주 높다. 조단백질의 함량은 약 15.4%로 거의 어 뭐에 버금가고 이게 뭐에 버금가는 거지? 한자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를 잘한 그게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쌀겨와 샘플보다 높아 가축의 사료로 매우 좋다라고 이렇게 이제 중국에서는 보도가 되었네요. 그리고 누에똥을 가축이 먹으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첫째, 누에똥을 돼지에 먹이면 다량의 농우 사료를 절약할 수 있고 돼지는 단위 시간 내에 아주 빠르게 체중이 증가하여 출하율이 높아진다. 암돼지 같은 경우는 누에똥을 먹인 후에는 젖의 분비가 많이 증가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였네요.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수집한 데이터는 여기까지인데 정보는 여기까지인데 물론 이렇게 보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는 그들만의 데이터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누에똥을 양에게 먹이면 양젖의 분비량이 증가하고 털의 생산량이 많아지며 면양의 털 길이는 13cm 이상에 달하게 된다. 세 번째, 누에똥을 소에게 먹이면 논밭을 경작할 때 사용하는 소의 노동을 잘 감내해내고 체질이 좋아진다. 노동을 잘 감내하고 체질이 좋아진 노동을 잘 감내하는 거를 어떤 식으로 증명을 할 수 있는지 근육의 증가나 막 이런 쪽일까요? 궁금하네요. 그리고 누에똥을 토끼에게 먹이면 토끼의 지방 축적량이 많아지고 수분 함량이 적어진다. 다섯 번째, 닭의 사료 속에 5%의 누에똥을 첨가하면 결한 노른자의 착색이 분명해지는 효과가 있다. 참고로 저는 이제 닭에게 홍자문 실험을 해본 적은 있습니다. 예, 그냥 많이는 하지 못하고요. 그냥 궁금해서 한번 해본 적은 있습니다. 일단 닭이 다 잘 먹더라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누에똥을 물고기에게 먹이면 병이 적어지고 생장이 빨라진다. 누에똥 1000kg당 신선한 물고기 100kg을 생산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제가 중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국가에서도 좀 많이 들었어요. 이거는 제가 라오스에서도 요 물고기에 대한 부분은 좀 들은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갖고 요거는 좀 네, 좀 한번 지켜보면 좋겠네요. 그래갖고 이제 중국에서 이제 이렇게 보도를 한 거를 농촌진흥청에서 2013년도에 인용을 했어요. 그랬고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까 이제 제가
그 잔분에는 영양 성분이 높다라고 돼 있잖아요. 높아갖고 그게 꼭 우리 인간으로 좀 그 사람이 섭취를 할 때는 안정성, 위생성이 최상급으로 올라가 버리는데 우리 가축, 물론 가축들한테도 안정성이나 위생성이 중요하지만 가축을 활용할 때는 좀 더 다양하게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갖고 중국 쪽의 이런 발표 내용은 좀 좋네요. 좋은데 이거를 어떤 식의 실험과 어떤 식의 데이터를 활용해 갖고 증명을 했는지가 조금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네요. 그랬고 이렇게 이제 중국 쪽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잔분이 그러면 현재에 와서는 어떤 연구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제 국내 쪽을 집중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잠상 부산물을 이용한 신소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곤충으로부터 생산된 단백질, 그리고 물질, 에너지의 환경성 평가의 연구 개발이 조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중요한 부분은 3차년도 연구 개발 중에서, 그러니까 곤충으로부터 생산된 요 연구 과제의 3차년도 연구 대상 곤충이 누에고, 연구 대상 물질이 실크, 바이오 재료로 특정해 놨어요. 그리고 자명박 가축사료. 여기서 말하는 자명박이라는 거는 번데기의 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잔분 비료, 그리고 누에 단백질로 정의를 내리고 지금 이 연구 개발이 좀 진행되고 있어 갖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되게 흥미롭고요. 그리고 이제 그 스마트 양잠 영농 자동화 기반 기술 개발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조금 알고 있는데 아직 진행 중이라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다만 이제 공개되어 있는 것 중에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누에 사료 급이 및 잔분 처리를 위한 장치 개발 부분의 연구 개발이고요. 핵심 내용은 이제 반자동화 수준이에요. 반자동, 완전 자동화가 아니고 반자동화 수준의 이제 사료급 비용. 여기서 말하는 사료급 비용이라는 거는 누에 사료라는 건 뽕잎이 되겠죠. 그리고 뽕잎의 고른 살포미 겹침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잔분 처리, 누에똥의 처리를 통한 질병 예방 및 양잠 시스템의 청결 유지를 목적으로 지금 스마트 양잠 영농 자동화 기반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이제 좀 흥미가 있고 앞으로 이제 되게 그 양잠 쪽에서 좀 국내뿐 아니라 이제 조금 자동화 시스템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핵심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갖고 저는 이 기술 개발에 참여를 하고 있지 않지만 이제 간접적으로 제가 이제 조금 소통을 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갖고 결과가 어떻게 정말 잘 좋은 데이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현대에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은 뭐냐면은 과거라고 얘기를 하면은 1970년도에 우리나라 양잠의 이제 위기가 오고요. 그리고 이제 1970년 중반 이후부터 입는 양잠에서 먹는 양잠으로 전환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2000년도 초까지 조금 더 2010년도까지는 잔분에 대해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근데 2010년이 지나고 현재까지 오면서 잔분에 대한 그 연구 개발이 조금 이렇게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현재 지금 잔분에 대한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저는 되게 긍정적이라고,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 개발들이 조금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이 되고 결과가 나오고 상용화까지 됐으면 좋겠는데, 나름대로 이렇게 소소한 이유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잠부는 동의보감에서도 그 효능이 과거 우리 조상 때부터 증명이 돼 있고 잠재력이 뛰어난 양잠 산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이제 소화 과정과 배출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았지만, 누에가 과도하게 뽕잎을 많이 먹고 채 소화되지 않은 채 그거를 잠분으로 이렇게 지금 배출을 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잠재력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높은 영양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자민들이 수집 및 건조 관리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게 노동력이 상당히 발생되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우수한 이 잠분에 대해서 안정성이나 위생성인 부분도 되게 중요한데 그 부분이 조금 열악해요. 저희가 생산 환경이 되게 양잠 쪽에서 열악하기 때문에 그랬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뭐 제도적이라든지 아니면은 개선돼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이게 다 양자민들 부담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좀 상당히 좀 아쉽긴 하지만 이런 지속적인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려면은 결국은 우리들이 생산하는 생산물의 그 안정성, 위생성 그리고 가치성의 극대화가 돼야 되는 부분이 선행 조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뭐 준비하면서 하면은 앞으로 계속 좋은 연구 개발, 그거를 상용화할 수 있는 부분 또는 제품, 우수한 제품들이 나올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라오스에서 제가 키우는 누에는 제가 잘 알잖아요. 그래갖고 저는 잠분을 모아서 이걸 지금 차로 만들어 먹고 있어요. 라오스에서는 뭐 이렇게 구입하기가 어려워서 뭐 지금, 근데 이제 저도 잠분하고 뽕잎을 제가 지금 차로 만들어서 먹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오늘은 이제 잠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 정도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오룡삼일 루에와 이제 홍잠을 말씀드리기 전에 잠분이 먼저 이제 조금 순서인 것 같아요. 요 정도로 조금 깊게 들어간 거예요. 나름대로. 그래갖고 요 정도만, 잠분이 기존에 그냥 뭐 누에똥이 좋다더라, 아니면 그냥 누에똥인데 이렇게 이제 알고 계셨던 분들도 잠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가 되고, 그리고 잠분이 이렇기 때문에 우수하구나 라고 돼도 그 인지를 하셔도 저는 되게 성공했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제 조금 더 여기서 더 들어가면은 이제 양자민 입장에서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연구 개발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들이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는 제가 직접 연구 개발을 하는 입장이 아니라면은 이런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이런 연구 개발들이 이루어지니까 앞으로 방향은 이럴 것 같고, 이 정도만 이해를 해도 저는 된다라고 봐요. 다만 이제 그 양자민 입장에서는 이제 얘를 어떻게 좀 더 안전성과 위생성을 가지게 수집을 하고 어떻게 하면 노동력을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 저는 이제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갖고 오늘은 이제 잠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봤는데, 오늘 상당히 제가 이제 벌써 29분, 빨리 얘기를 했는데도 20분, 벌써 30분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다음에는 이제 오룡삼일 그리고 이제 홍잠 쪽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현재 이제 그 라오스에서 제가 키우고 있는 누에들은 이미 그 시기는 넘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지금 홍잠으로 가는
시기라서 되게 이제 바쁘게 제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치틀 준비도 이제 막 제가 해야 돼서, 그리고 이제 저는 나가서 바로 또 그 녀석들의 미친 듯이 뽕잎을 먹고 있기 때문에 점심 저녁을 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쁘게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